자, 일단 확률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가, 앞에 있는 경우의 수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확률은 기호로서는 뭐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을 때 얘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각각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한 사건으로 구성된 집합이에요. 그걸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얘를 근원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근원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예시를 어떤 걸 드냐면, 자, 주머니에 흰 공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까만 공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꺼냈어요. 1개를 꺼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겠죠? 결과물은 어차피 2가지 중에 하나예요. 흰 공이 나온다, 검은 공이 나온다예요. 맞아요? 그럼 전체 사건 NS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가지니까 2가지죠. 분해, 검은 공이 나온다,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2가지 중에 그러면 1가지가 되겠는가 라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4분의 1인데 얘가 지금 검은색이에요. 여기 검은색. 직관적으로 봐도 4분의 1인데 여기서 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요 흰 공 3개끼리는 구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차피 꺼내서 나오는 결과물로 구분을 하면 흰 공이 나온다, 검은 공이 나온다, 2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걸 이제 확대하면 딱 그거죠. 복권에서 내가 당첨이 된다, 당첨이 되지 않는다, 2가지. 그러니까 확률은 2분의 1이다. 역시 개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왜 개소리가 되는 거냐면 각각에 대해서 너네가 확률이 동일하지가 않죠, 사실은. 그죠? 흰 공이 나온다 라는 이 사건과 검은 공이 나온다 라는 사건 자체가 확률적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각각을 근원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근원사건으로 볼 수 있냐면 너를 흰 공 1, 흰 공 2, 흰 공 3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나오는 사건이 흰 공 1, 흰 공 2, 흰 공 3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서 사실은 1가지에 해당하는, 그래서 확률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그래서 간간히 얘네가 근원사건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확률 계산을 단순하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했을 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풀었을 때 사실은 네가 근원사건이 아니라서 틀렸어 라는 식으로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근원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단 어떠한 사건에 대한 얘기, 거기 보시면 시행 표본공간 사건 맨 아래 근원사건. 근원사건은 1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1개의 원소라는 게 이런 거야. 흰공 1, 흰공 2, 흰공 3 얘네가 사실은 1개의 원소라는 거예요. 쭉 묶어서 이게 흰공이라는 어떠한 큰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겠다는 건데 뭐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합사건, 곱사건, 뭐 배반사건, 여사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엔 이 부분은 다 집합입니다. 합집합, 그 다음에 곱집합, 그러니까 교집합이죠. 교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나와요.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확률의 덧셈 정리랑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사건의 확률은 너무 뻔합니다. 여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뭐겠어? 전체에서 그냥, 그러니까 1에서 내가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원래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나오겠다는 거죠. 얘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PA를 구할 때 내가 그냥 A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1에서 A의 여집합을 뺄 수도 있다. 당연히 여사건을 판단하는 경우는 언제야? 내가 원래 A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너의 여집합을 판단하기가 용이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경우의 수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요 정도는 별로 문제가 안 될 텐데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A 합집합 B는 2를 더하고
교집합을 뺀 거죠. 이거 말고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뭐게? 뭐? 공집합. 아, 공집합인 경우에 그냥 요게 없는 경우? 그냥 공집합?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니고 일단 탈락. 자, 아니고 이거를 사실 두 가지 접목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크로스해서 얘가 나와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P, A 합 B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1 빼기 P, A 합 B의 여집합으로 구할 수 있고, 이것은 뭐가 되냐면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돼요. 이게 가능해요. 아, 이거 어차피 말장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봐봐, 내가 요대로 합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A 구해야 되겠죠? PB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를 구해야 돼요. 하나, 둘, 세 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내가 더하고 빼야 됩니다. 근데 얘는 훨씬 더 수월해요. 왜 그러냐면 교집합이지. 이 조건이 한 번에 만족되는 교집합 요 집합을 하나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 그게 용이하냐면 각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기가 쉬울 때만 이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 7과 서로 소이면서, 그리고 뭐 할까? 7과 서로 소 이거나 뭐 하지? 뭐 쉬운 거 하자. 홀수 인 경우의 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럼 7과 서로 소인 걸 일단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홀수인 거를 구하시고, 내가 다시 너의 교집합을 빼줘야 돼요. 이게 원래 우리 1번 방식대로 하는 건데, 2번 방식을 채용하시면 뭐가 편하냐면 7과 서로소가 아닌 걸 고르면 되죠. 즉, 뭘 하면 돼? 7의 배수를 찾으시면 돼요. 이 건화가 뭘로 바뀌냐면 이 고로 바뀌겠죠. 엔드로 바뀐 거니까,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니까. 너의 7의 배수이면서 홀수는 당연히 짝수로 바뀌겠죠. 그럼 7의 배수 중에서 짝수인 것들을 전체에서 빼면 끝이에요. 즉, 뭘 하면 돼요? 7의 배수면서 짝수니까 14의 배수의 개수만 구하시면 돼요. 14의 배수는 몇 개죠? 1부터 100까지 7개 맞나요? 그러면 답은 100 빼기 7이 되고, 확률로 표현하면 남누기 100 이렇게 되겠죠. 인 1 확률 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 논리 자체는 사실은 경우의 수 할 때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있었는데, 이 확률에서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얘는 합집합, 그다음에 당연히 3개짜리 합집합도 있죠. 굳이 쓰지 않을게요. 3개짜리 합집합은 더하고 빼고 마지막에 하나 다시 더하는 형태로 하시면 된다. 요거 논리만 조금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합집합에 대해서 여사건을 활용하면 이와 같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바뀐다. 그래서 여집합의, 그러니까 여사건의 교집합의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그게 더 관찰하기가 용이한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7의 배수 더하고 홀수도 아니지. 7과 서로소인 거 다 구하고 홀수인 거 다 구한 다음에 7과 서로소면서 홀수인 걸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 판단 대신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14의 배수 훨씬 더 깔끔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했고 6번 했고 끝났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문제 볼게요. 사건 자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를 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그러한 공 8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내는 시행 자체.
그 표본 공간은 S. 그럼 1부터 8이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죠? S는 1부터 8. 홀수가 적혀 있는 게 A. 그 다음에 2 이상 6 이하가 적혀 있는 게 B라고 한다면 굉장히 간단하죠. 교집합은 뭐가 돼요? 그러면 홀수이면서 2 이상 6 이하가 되는 거는 3, 5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전체 표본 공간은 1부터 8까지 원소의 개수 두 개 더하겠다는 거 답은 10이 되겠죠. 심플하죠. 넘어갑니다. 2번도 괜찮을 것 같고 자 3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배반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배반사건과 다음 시간에 배우는 독립사건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독립사건의 반대말은 종속사건입니다. 아까 독립인 거는 그거예요. 조건부 확률이 그냥 확률과 똑같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던 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보시고 독립이 아니면 다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인 거를 정의를 해놓고 그게 아니면 다 종속이다. 수렴하는 걸 정의해놓고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죠. 왜냐면 얘가 수렴이고 얘가 발산이야 라고 했을 때는 야 그럼 씨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래서 논리상 허점이 없으려고 요게 아니면 나머진 다 이렇게 정의해버리겠다. 그러면 어쨌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래서 독립이 아니면 다 종속으로 봐요. 근데 배반은 뭐냐면 지현아 배반 뭐니? 기억나? 반대된다. 배반이니까. 배신. 영어로 뭐죠? 영어로 배신 뭐야? betrayal? 뭐 약간 이런 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배반 사건은 뭐냐면 교집합이요, 공집합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즉 공집합이 아닌 이상은 배반이면 종속이에요. 교집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은 없는 건데 내가 말하는 건 A, B라는 두 개의 집합이 둘 다 공집합이 아니면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이라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일단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다 배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끝이 해볼게요. 자, 두 눈의 차이가 1이 되는 사건이 A, 두 눈의 합이 7이 되는 사건이 B, 같은 눈의 사건이 C라고 했을 때 배반인 걸 골라봐라. 여러분이 직접 집합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지만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두 눈의 차이가 1이면서 두 눈의 합이 7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차이가 1이고 합이 7이야. 있어 없어? 있잖아. 3, 4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집합이 있으면 무조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 두 눈의 차이가 1인데 서로 같은 눈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두 눈의 합이 7인데 같은 눈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둘은 그러면 배반 사건이 되고 A, B만 배반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반이 아닌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용어가 없어요. 그냥 배반만 있어요.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 같은 거 똑같이 배반 사건 가지고 풀어내시면 되고 어렵진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수학적 확률 봅시다. 수학적 확률이 있고 수학적 확률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다 배웠잖아.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해요. 수학적 확률의 반대말 뭐? 수학의 반대는 문학이다.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억나요? 통계적 확률은 사실은 뭐냐면 경험적 확률이라고 보셔야 돼요. 경험의 반대말이 되는 거는 뭐죠? 그건 이상적 확률입니다. 자, 경험적 확률이라는 거는 예컨대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30번을 굴렸어. 그래서 1이 나오는 횟수를 관찰을 하고 싶대. 30번을 굴렸는데 보니까 1이 12번이 나왔어요. 그럼 12번이 나왔다. 12번 말도 안 되죠. 자, 30번을 굴렸는데 1이 뭐 6번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30개 중에서 6번 나왔기 때문에 그 경험적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예컨대 내가 주사위 30회 중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본다고 한다면 근데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내가 그냥 한 번만 딱 굴렸을 때 이게 나올 확률을 보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굴렸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원래는 6가지 사건 중에서 한 가지죠. 6분의 1이 돼야 되죠. 얘가 원래 이상적인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얘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한 거고 얘는 실제로 내가 통계를 내봤더니 실제로 굴려봤더니 이렇게 5분의 1이 나오더라. 약간 좀 운이 좋았나 보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내가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뭐가 나중에 근사하냐면 통계적 확률은 시행한 횟수가 커지면 수학적 확률에 근사해집니다. 아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한 30만 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한 5만 번 정도에 근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5만은 아니더라도 무슨 좀 가깝다는 거죠. 6분의 1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통계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학적 확률은 요 단원에서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고 그 다음에 시행 횟수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는 거는 통계 단원에서 합니다. 2학기 시험 범위가 되겠죠. 자 봅시다. 어른 셋, 어린이 셋. 근데 어른과 어린이가 번갈아 서게 될 확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확률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계산의 편의상 서로 같은 대상을 다르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각각의 예를 들면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을 구분이 된다고 하고 이름을 붙이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3팩토리얼이 곱해졌다면 그건 어차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지는 거라서 비율 관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경우의 수 계산하기 게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거 내가 막 늘어놓을 때 뭐가 이와 같은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 원래는 나눠야 되겠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도 내가 그냥 그 대상을 서로 다르게 보고 연산하는 편이 훨씬 계산이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다 다르게 보는 게 나쁘지 않다. 근데 얘는 이미 대상이 다르죠. 그러면 원래는 6팩이겠지만 6팩토리얼 분의 어른과 아이가 번갈아 설 수 있는 거는 어른으로 시작해서 아이로 끝날 수도 있고 아이로 시작해서 어른으로 끝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3팩, 3팩을 곱한. 그래서 답이 뭐가 돼야 되냐면 6팩토리얼 분의 2 곱하기 3팩, 3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아이와 어른을 나열하는 방식. 근데 누가 먼저 올지를 정할 수가 있고.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자, 6번은 이제 뭐냐면 내가 어차피 2번을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주사위의 눈은 뻔해요. 총 6 곱하기 6, 36가지의 전체 가지수가 있고 그 중에서 한번 세보라는 거야. 어떤 것들이 되는지. 첫 번째 눈보다 두 번째 눈이 더 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건데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눈이 두 번째 나오는 눈보다 클 확률이랑 첫 번째 나온 눈이 두 번째 나온 눈보다 작을 확률은 상식적으로 어떨까요? 같겠죠. 그것을 확률적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칭성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가 있냐면 기가 막히게 둘이 서로 같은 경우를 빼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36에서 나는 둘이 서로 같은 건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 6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보통 이거 애들 다 어떻게 하냐면 1일 때 2부터 6까지 5개, 2일 때 4개, 3, 2, 1 이 지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든 풀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싫어. 이거부터 할 거야. 자, 그래서 이게 한 개씩 한 거예요. 앞에 1일 때 5개, 2일 때 4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5일 때 1개. 그럼 쭉 더하면 몇 개야? 15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눈을 A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눈을 B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큰 것들을 찾은 거고 사실은 내가 이 경우의 수와 A가 B보다 큰 경우의 수는 똑같겠죠. 거꾸로. 근데 A와 B가 같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지. 이것들을 다 더한 게 뭐예요? 전체 너가 돼야 되죠. 맞아요? 어차피 사건이라는 건 A가 B보다 작거나 A가 B보다 크거나 A와 B가 같거나 정확히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너랑 동일하다며. 이거를 내가 X라고 논다면 너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X 더하기 너인데 너를 넘깁니다. N 전체 빼기 N A와 B가
같다. 이렇게 해서 2로 양변을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해가? 됐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확률적 대칭성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관찰하기가 살짝 어려운데 관찰해버릇하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직접 손으로 경우 나눠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거든. 요게 이제 작년 몇 월이지? 3월인가 6월인가 이과 28번인가에 나왔어요.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요 대칭성을 관찰한 애들은 많이 맞았는데 대칭성을 보지 않고 그냥 막 경우 나눠가지고 진짜로 누가 얘가 이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네가 더 클 경우의 수를 다 나눠가지고 구한 애들은 실수도 많이 나왔고 근데 서로 같은 거 딱 빼가지고 2로 나누면 되게 깔끔한 문제였거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확률적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뭐 경우의 수의 대칭성이라고 하셔도 되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6번 자체 요 표현을 풀어낼 수 있느냐 보다도 요 대칭성이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는구나. 그거는 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10명을 나열할 거예요. 근데 특정한 A, B가 있대. 근데 A가 B보다 더 앞에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상식적으로 얼마겠어요? 10명을 나열할 건데 A가 B보다 먼저 나올 확률은 얼마야? 무조건 2분의 1이죠. 왜? A가 B보다 먼저 나올 확률이랑 B가 A보다 먼저 나올 확률이랑 같겠지. 둘이 같을 수가 있나? A랑 B랑 같은 위치에 있을 수는 없죠. 등호가 성립한 순간 없으니 어차피 반반이구나. 2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막 열심히 늘어나서 경우의 수 나눠가지고 하시는 건 한번 해볼까요? 7번 한번 해볼게요. 으차. 윤지혁 머리 잘라야 되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한 14번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겠지? 아니야, 14번이면. 어? 한 14번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너 머리 자르기 전에. 아니야. 어차피. 또 너무 일찍 끝내는 건 또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들어갈게요. 미쳤다. 미쳤어. 그렇게까지 일찍 가고 싶다고? 어차피 제 4시에 가야 돼서. 빨리 끝내시죠. 5시 반에 끝내줘요. 개소리야. 주요야. 너 머리 자르고 5시에 다시 와. 저 좀 멀어요. 빨리 가서 빨리 자르고 와. 선생님 옛날에 머리 너처럼 잘랐을 때 집에서 이거 바닥에다 신문지 깔고 혼자 잘랐는데 이렇게. 선생님 난 8mm? 8mm? 잘못 자르면. 너는 미용실 가서 잘랐니? 나는 그냥 그거 사다가 바리깡이 얼마 정도 하냐면 한 25,000원 정도 해요. 근데 머리 한 번 자르는데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한 3번만 자르면 딱 손익분기점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2번까지는 선생님이 잘랐는데 3번 자르기 전에 사람들이 자꾸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그냥 머리를 길렀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뭐 저러고 다니면 이제 시비는 잘 안 걸립니다. 시비는 잘 안 걸려. 그리고 머리 감는 것도 되게 빠르고 세수하는 척하면서 머리를 감으면 돼요. 안 감아도 아무도 모르고 사실은. 그렇죠? 정수리 냄새를 맡지 않는 이상. 선생님은 그래서 사실은 체중을 좀 빼고 나면 다시 머리 밀고 다닐 거예요. 근데 한 저 정도로 자를 것 같아요. 딱 저런 느낌으로. 저거 되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되게 편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편하지. 근데 뭔가 비어있는 게 안 돼. 근데 약간 춥긴 추워요. 약간 추워요. 근데 모자 쓰면 되니까 그거는. 자, 봅시다. 일단 A에서 B로 가는 함수인데 임의로 택한 함수 F라고 했죠? 그럼 임의로 택한 함수 F는 몇 가지가 있죠? 너에서 너로 가는 거니까 몇 가지? 4의 제곱이야? 2의 4제곱이야? 물론 답은 똑같지만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까지 중에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가 정확히 2가 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더한 값은 몇 개를 더했냐면 3개를 더했고 얘는 곱해져 있으니까 그게 2가 된다는 거는 방식이 총 3가지가 있죠. 3가지. 너가 빵 11 있고 아니지 1 빵 1이 있고 1
아니지? 1, 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있죠? 그때 너가 1인 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너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지? 세 가지가 있어요. 너가 빵빵일 수도 있고 빵 1일 수도 있고 1빵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어차피 얘는 뭐 그럼 끝이네. 어차피 각각의 함수값 다 정해줬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하나, 둘, 총 5가지가 되죠. 5가지가 됩니다. 답은 너구네. 그냥 너가 된다. 개 쉽다. 이거 약간 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는 못해요. 앞에서 했던 건 뭐죠? 좀 간지나게. 오늘 네. 까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세요. 그럼 뭐 간지나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그거는 자 그냥 하세요. 이 정도는 그냥 늘어놓는 게 빠릅니다. 뭐가 있을까? 이거 굳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0이 되는 건 뭐가 있겠어? 2의 제곱 빼기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둘 다 1인 거 빼고 하면 되잖아. 이 정도면 돼. 했지. 자, 넘어갈게요. 이 조업에서 빼기 알고 있어요. 자, 8번 한번 볼까요? 세 팀 모두 남녀 한 명씩으로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남자 셋, 여자 셋이죠? 우리가 2명씩 팀으로 나눌 건데 남녀 조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6명을 둘둘둘 3개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원래? 조 편성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이거 수학 학 때 배워요. 얼마예요? 60, 40, 20. 끝이야? 곱하기 3팩. 오케이. 분의 1. 그거 말하는데 분해를 까먹어. 분의 1을 까먹으면 그걸 알아야 돼요. 300분의 1을 왜 하는 거죠? 모르겠. 똑같지. 무슨 소리야? 다 똑같잖아. 순서가 생기니까 뭔가 자, 이건 뭐 한 거냐면 편성. 내가 먼저 2개를 꺼내서 옆에다 놓고 또 2개를 꺼내서 놓고 또 2개를 꺼내서 놨어요. 순서대로. 순서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AB가 뽑히고 CD가 뽑히고 EF가 뽑혔다고 합시다. 이렇게 한 가지 뽑힐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뽑힐 수도 있는 거야? 처음에 AB가 뽑히지 않고 6개 중에 2개를 뽑은 거니까 CD가 먼저 뽑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남은 AB, EF 중에서 AB가 그 다음에 뽑히고 그 다음에 EF가 뽑혔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너랑 구분이 안 되죠. 즉 이들이 서로 나열되는 만큼 나눠줘야 돼요. 사실은 6가지를 한 가지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2, 2, 1 이런 식으로 5명이었으면 어떻게 했냐면 5C2, 3C2, 1C1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요. 2개가 동일하니까. 얘네가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꾼 것마다 같아지니까. 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쨌거나 그래서 3팩분의 1을 곱해서 얘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나와. 전체. 그럼 우리의 특정 경우 수는 뭐겠어? 남녀끼리 짝짓는 건 어떻게 하면 돼? 한쪽은 남자 늘어놓고 한쪽은 여자 늘어놓고 1대1 대응 보내면 되죠. 몇 가지예요? 3팩까지. 그래서 NA는 3팩까지가 된다. 그냥 너분의 너 하시면 된다. 안 어렵다. 얘는 오히려 요게 조금 더 어렵죠? 전체 경우의 수 까먹으시면 안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번의 문제는 사실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도 하셔도 되지만 곱셈 정리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곱셈 정리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자, 일단은 경우의 수로 한다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원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A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왜 2의 5승이죠? 원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렇죠. 하나의 원소 입장에서 그 원소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근데 원소가 5개죠. 내가 하나의 부분집합을 결정한다라는 거는 이 부분집합 안에 각각 5개의 원소 입장에서 너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다 고를 수가 있어요. OX, OX, OX 표시를 다 마치고 나야지만 부분집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승가지인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1과 5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것들을 보겠다는 거야. 그럼 1과 5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2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드시 얘는 포함이 된다는 거니까 OX, OX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얘는 다 동그라미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3개에 대해서만 선택의 여지가 있죠. 걔네는 2의 3승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자, 한 가지 원소인 1을 원래 포함할 확률은 얼마일까? 1이라는 건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2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5라는 것 역시 포함할 확률이 절반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을 포함한 거랑 5를 포함한 거랑 그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둘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단원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우고 나면 이것도 가능하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번 뭐 좀 늘어놓으면 되는데 어렵진 않아요. 11번이나 한번 해봅시다. 11번. 허리 아파. 아유, 운동을 괜히 했나. 아이고, 허리야. 아, 원래 안 아팠는데. 역시, 오랜만에 이상한 데드리프트 있단 걸 했더니. 아휴. 3대 직접 해보셨어요? 응? 3대 직접. 제대로 안 재봤어요. 옛날에 한참 운동 열심히 할 때는 그래도 무거운 것도 들고 했는데, 맨날 왔어요. 요새는. 선생님은 벤치프레스가 약해요. 그래서 얼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얼마 나왔을까? 요거. 벤치프레스는 누워서 이거 미는 거. 누워서 미는 거. 가슴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3대가 벤치프레스랑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렇게 3개인데 보통 데드가 무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스쿼트고 그 다음이 벤치프레스인데 데드는 그래도 한 100, 한 3, 40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건 보통 자기 체중의 한 2배도 합니다. 조금 운동 많이 한 사람들. 그럼 나는 원래 한 200은 해야 돼, 근데. 많이 못한 거죠. 근데 데드리프트 처음에 하면 조금 힘들어요. 좀 힘들고. 스쿼트는 그냥 자기 체중 정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그럼 나도 스쿼트 한 100kg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던 거. 그때 당시에는 한 1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0, 한 80 정도 했나 보다. 3대 한 200, 한 6, 70 되지 않았을까? 300이 안 돼요. 3대 300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 표현에서 각 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애들이 간간히 있어요. 자, 행은 가로 줄일까? 세로 줄일까? 세로요. 아예 가로요. 행, 열이에요. 이게 행, 각 행에서. 이게 1행, 2행, 3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과정에는 현재 빠져있지만 행렬이라는 게 있죠. 원래 행렬. 행렬. 열?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행열인지 렬인지 모르겠어요. 렬일 것 같기도 한데. 행렬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도 오랜만에 써서 야 진짜 어색하다. 이거를 대학 가면 배웁니다. 이과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영화 이름이에요. 영화 제목인데 뭐게? 혹시 아는 사람? 영화 제목. 행렬. 어벤져스. 약간 오래됐어요. 막 배경에 막 초록색 숫자 막 띠르르르 막 왔다 갔다 하고 한 그거.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 매트릭스는 사실은 행렬이었습니다. 행렬. 그래서 영어로 행렬이고 요거 이제 배워요. 나중에 대학 가시면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에요. 근데 보시면 각각을 선택한 세수의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1승 있고 제곱 있고 3승 있고 그 다음에 4, 5, 6 7, 8, 9승까지. 자, 우리가 각각을 선택을 하나씩 해서 세수를 곱했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얘가 2인지 4인지 8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각각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아시면 돼요.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될 거고 너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고 너가 다시 2가 됩니다. 맞아요?
다시 너는 16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고 2가 되고 너가 다시 1이 되고 너가 1이 되고 너가 2가 돼요. 이렇게 3으로 나눈 나머지만 보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곱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자리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111 곱해도 되죠. 그죠? 내가 사실은 1이라고 쓴 것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사실은 3k 더하기 1 이런 형태예요. 어차피 마지막에 3k 부분 3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닥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떤 게 가능하겠어? 111뿐만 아니라 뭐 221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개, 1 한 개를 고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11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한 개, 이 둘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한 개, 그게 두 가지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둘 하나 고르는 방법이 있죠? 둘 하나 고른다는 거는 두 개 중에 한 개, 너 두 가지고 그 다음에 2, 1, 2도 가능하겠죠? 2, 1, 2가 되려면 두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라서 8개예요. 그 다음에 1, 2, 2가 가능하겠죠? 역시 두 가지입니다. 총 몇 가지 선택이 가능했냐면 3, 3, 3이죠? 3의 3승가지 중에서 이만큼의 확률이 되겠다. 괜찮아요? 이런 거, 뭐 곱한 거, 더한 거, 나눈 나머지 얘도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서 12번 부등식 만족시킬 확률. 이거 만족시키는 순서상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특이한 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3번 요 문제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13번) 한번 풀어봅시다. 수업을 잽싸게 하고 확통 시험 본 거나 풀어줄까? 아니야. 아니야. 일찍 가라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면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나 풀어볼까?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 메타에 대해서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원래 중요해요, 굉장히. 요새는 무슨 메타죠? 요새는 상체 메타예요. 모르니? 요새는 봇 캐리가 안 돼요. 모른다고? 모르면 말아. 요새는 탑미드가 캐리한다고. 봇에서 아무리 잘 커도 탑미드 똥 싸면 진다고. 나름 그 시절 당시에 유행하는 문제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런 것도 내가 굳이 안 해줘도 니네가 이번에 고3 모의고사 봤구나. 그러면 나는 이 모의고사 내가 그래도 배운 데까지는 얼마나 풀 수 있나 한번 뽑아서 풀어보고 지수로고 족밥이네. 그럼 풀고 21번 지수로고 나왔네. 근데 못 풀겠다. 또 틀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안 하죠. 해야 되는 공부도 안 하는데 뭐 그런 거 할까? 그런 거 찾아서 진짜 챙겨서 하면 그런 애들은 보통은 거의 상위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챙겨서 상위권이 된 건지 아니면 상위권만 그런 걸 챙기는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싸움인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약간 그런 거 있죠. 왜 책 중에서도 막 부자들의 무슨 뭐 10가지 습관 막 이지랄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해. 내가 그럼 그 10가지 습관 나도 똑같이 따라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아니에요. 부자라서 그 10가지 습관을 갖고 있는 거지. 이 10가지 습관 한다고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면 이걸 갖고 있다면 너의 부분집합이 부자니까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던졌으니까 집에 가서 6평 이번에 어떻게 나왔나 한번 PDF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면 정 귀찮으면 나한테 뽑아달라고 하세요. 물론 나도 귀찮겠지. 근데 니네가 찾아서 하는 게 더 귀찮으니까. 저 6편 안 보였어요. 니는 없잖아. 니네 이번에 6평 없어요. 니네 다음에 언제 보나? 9월에 볼 거야 아마. 9월엔 볼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보여 여기? 자, 보세요. 봅시다. 13번 볼게요. 조용히. 3명이 탑승한 2대의 자동차가 어느 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6명이었는데 모두 자동차 B에 승차하려고 한대. 이 문제 혹시 본 적 있지 않나요? 이거 확률 문제 말고 그냥 경우의 수 문제로 많이 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경우 나눠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하지만 뭐 좀 낯설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동차 B는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나머지 5명은 임의로 앉을 때 처음부터 자동차 B에 앉았던 2명은 모두 처음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게 될 확률은
P분의 Q인데 그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자, 어떤 상태냐면 A 1, 2, 3이 있어요. B 1, 2, 3이 있는데 얘가 운전자입니다. 얘는 운전하는 녀석이라서 자리를 옮기진 않아요. 근데 자동차가 6인승 좌석이에요. 얘는 자기네 좌석에 앉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럼 얘네가 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차를 한 대를 버려요. 그리고 여기로 갈아탄대요. 휴게소에서. 말도 안 되죠. 근데 얘네가 일로 타겠대요. 그때 이들도 역시 다시 내렸다가 다시 탑니다. 근데 얘네는 자기 처음에 앉았던 자리인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게 될 확률이 얼마가 되겠냐는 거야. 랜덤하게 앉았을 때. 요 B2는 B3에는 앉아도 돼요. 요 자리에는. 이렇게 바뀌는 건 괜찮아. 근데 B2가 자기 자리에 안 앉고 B3도 자기 자리에 안 앉을 확률을 구해봐라. 자, 두 가지로 푸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냥 풀 수 있고, 두 번째,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푸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B2가 여기 앉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 B2는 여기 네 군데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를 하면 바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B2가 여기에 앉았을 때 B3이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네 군데인데 B2가 여기에 앉으면 B3이 앉을 수 있는 곳은 세 군데죠. 그렇기 때문에 B2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B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면 경우를 반드시 나눠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우를 나눈다라는 분기점은 이런 경우에 찾아온다고. 그러면 한 가지에 대해서는 4개가 되고 세 가지에 대해서는 3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B1과 B2를 나열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또 아무 데나 앉으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전체 뭘로 나눠주면 돼요? 나누기 전체가 얼마야? 원래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이거 답인데, 자, 여사건으로 푸는 게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여사건으로 풀겠다는 거는 B2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B3이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B2가 자기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가 제 자리에 앉는 건 그냥 나열되는 건 4팩토리얼까지죠. 마찬가지로 B3이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도 역시 4팩토리얼이니까 곱하기 2를 할게요. 근데 B2가 자기 자리에 앉은 거랑 B3이 자기 자리에 앉은 거랑 둘 다 자기 자리에 앉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걔는 다시 빼줘야 되겠죠. 그게 3팩토리얼입니다. 그거를 5팩으로 나눠주시고 그거를 1에서 뺍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항상 두 가지 방식을 가급적이면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자. 됐죠?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원점 O를 출발해서 매초 1만큼 X축 방향 또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녀석이 있대요. 근데 3초 후에 1,0에 도달하는 경로 중 하나는 이와 같대. 근데 원점을 출발해서 6초 후에 점 2,2에 도달할 확률을 구해달래요. 일단은 어느 방향 한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근데 6초 6번 이동을 하는 거고 도착하는 곳은 2,2예요. 요 14번 일단은 별표를 쳐놓으시고 한동안은 꽤 많이 나오던 유형이고 요새도 뭐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오는데 얘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어려워집니다. 다양한 형태로 어려워지는데 첫 번째 얘가 제한 조건이 없는 이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얘가 제일 기초 유형이고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더 붙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 한 번 지나간 곳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붙으면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 처음으로 조건 붙으면 어려워요. 두 가지가 다 붙으면 더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얘는 일단 가장 기본형. 자, 6번 만에 2,2에 도달을 하겠대. 그럼 나는 무조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오른쪽 2번, 위로 2번은 일단은 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몇 번이 남아? 2번이 남지, 그지? 2번이 남는 거를 나는 뭔가 헛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든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럼 요거를 그냥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열하거나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럼 뭐예요? 오른쪽 2개, 오른쪽이 하나, 둘, 3개, 위가 2개, 왼쪽이 1개니까 이거 나열한 경우의 수 6팩 나누기 3팩, 2팩 맞아요? 근데 얘라고 다를까? 똑같겠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의 답은 그냥 너 나누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원래?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매번 일씩 움직일 수 있어. 6번을 움직이는데 매번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매번 몇 번? 몇 가지? 4가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모가 4의 6승이에요. 그냥. 답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답은 요건데,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게 조금 더 중요하고 어려워요. 첫 번째, 단 지나온 한 번 지난 곳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 그럼 한 번 지나온 곳을 다시 지나는 거를 빼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요 사건으로.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한 번 지나온 곳을 다시 지나지 않도록 내가 경우의 수를 잘 잡아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럼 예컨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요 한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어차피 위의 경우랑 아래의 경우는 상황상 되게 동일해요. 어차피 오른쪽 가는 거 2개, 위로 가는 거 2개 있고, 얘는 좌우 아니면 위아래. 즉 위에서 나온 경우의 수랑 아래에서 나온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는 건 적당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것만 일단 한번 구해 볼게요. 위에 건데 단 한 번 지나온 곳은 다시 지나지 않게끔 하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게 안 되겠다는 거야. 갔다가 가는. 예컨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돼야 되죠. 그죠? 원래는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배제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예컨대 어떤 게 가능하죠? 예컨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컨대 이런 건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그럼 내가 보아하니 한 번 지났던 곳을 다시 지나는 경우는 언제일까? 요 6개의 요소 중에서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얘가 특이하죠. 얘만 역주행하고 있어요. 이 역주행하는 녀석은 어디로 역주행하면 내가 한 번 지났던 곳을 다시 지날까? 얘랑 뭐랑 같이 있으면? 오른쪽이랑 같이 있으면, 이웃하게 있으면 무조건 얘는 한 번 지난 곳을 다시 지나요. 맞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내가 한 번 지난 곳을 다시 지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뭐를 빼주시면 되냐면 아까 했던 요거에서 빼기, 너랑 요런 것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시면 돼요. 이거를 문자화 시키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자, 이렇게 늘어놓고 나서 A와 C가 이웃하지 않도록 늘어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그 경우의 수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적당히 늘어놓으면서 하면 되겠죠. 뭐 이웃하는 거를 빼려고 하기에는 A도 3개나 있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직접 이웃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기껏 해봤자 뭐밖에 없어? C가 양 끝에 있을 수 있고 C가 사이에 있다면, C가 가운데에 있다면 양옆이 반드시 뭐로 막혀 있어야 돼? B로 막혀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이쪽에 C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 B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나열하면 되고, 이쪽 끝에 C가 있으면 B가 있고 자유롭게 나열하면 되는데 가운데 C가 있으면 양옆에 B가 있고 나머지 나열하면 된다고. 그렇게 경우 3가지로 나눠서 풀어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요게 한 번 지난 곳은 지나지 않는다 이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적으세요. 어차피 안 써 있으니까. 6번 만에 만에 처음으로 2,2에 도달한 경우가 있어요. 얘는 그러면 뭘까? 6번 만에 처음으로 와야 된대요. 즉 어떤 게 안 된다는 거야? 니네가 2,2가 여기 있는데 2,2를 막 이렇게 왔어. 두 번 해갖고 왔어. 온 다음에 여기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컨대 어떤 게 가능하다는 거야? 뭐 이런 건 가능해요. 이런 거.
최초로 딱 여길 와야 돼요. 즉 뭐가 안 돼? 미리 와서 좌우, 상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당연히 그 경우를 빼는 편이 수월하죠. 어디서 빼면 돼요? 여기서 빼면 되죠. 여기서 내가 6번 만에 처음으로 2,2에 도달하는 거를 구하려면 3팩, 2팩, 분의 6팩 마이너스. 처음에 일단 최단 거리로 갑니다. 최단 거리로 가는 건 뭐예요? 둘둘 가니까 너가 4팩 나누기 2팩, 2팩 맞아요? 근데 위아래 갈 수도 있고 아래 위 갈 수도 있고 좌우 갈 수도 있고 우좌 갈 수도 있어요. 그게 4가지예요. 물론 요거까지 한 거니까 그럼 여기도 곱하기 해야 되죠? 이렇게 요거 전체 경우에서 이만큼에서 요만큼 뺀 거예요. 맞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동 마지막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작년에. 요거 처음으로 표현 넣어가지고 수직선상 위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거든? 그건 나중에 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있어라. 자, 그래서 너는 가시고 우리는 잠깐만 쉴게요. 자, 덧셈 정리 간단하게만 AB가 서로 배반 사건일 때 우리가 합집합을 주고 B라는 집합이 3분의 1이면 당연히 합집합에서 B를 뺀 게 그냥 A가 되겠죠? 네. 왜? 교집합이 빵이니까. 교집합이 빵이니까 그냥 빼기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16번 굉장히 쉽죠? 넘어갈게요. 17번 봅시다. 자, 17번.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을 차례로 A, B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크거나 이거나 2A 플러스 B가 짝수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36일 텐데 그 중에서 A가 B보다 큰 거를 구하시고 2A 더하기 B가 짝수인 걸 또 구하시고 둘 다 만족하는 거를 빼서 구할 수도 있지만 역시 아까 가르쳐준 방식인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2A 더하기 B가 홀수인 것들을 전체에서 빼는 게 훨씬 수월하죠. 이게 훨씬 수월해요. 여기서 붙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 당연히? B가 홀수인 걸 말하는 거죠. 아, 그럼 너가 홀수일 때 A는 그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B가 1일 때는 1개 가능하고 3일 때는 3개 가능하고 5일 때는 5개가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총 몇 개예요? 9개가 가능하죠. 36개 중에서 9개 해당하겠다. 맞아요? 맞잖아. 네. 그럼 답이 4번이라고. 이래서 빼야 되니까. 이 사건이니까. 우주는 왜 이렇게 멍해? 뭐야? B가 1이면 A가 1. B가 3이면 A는 1, 2, 3. 아 그거 너가 이렇게. 됐죠?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18번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형민아 일찍 가면 뭐 할 건데? 뭐요? 일찍 가면 뭐 할 건데? 잘 거예요. 집에서? 네. 집에는 엄마가 데리러 오셔? 아빠요. 아. 너 어디 가나 했지? 잘 어디 안 가는구나 일찍 끝나도. 저요? 감시당해서요. 어. 그럼 늦게 끝났다고 하고 놀다 가면 되잖아. 아 쌤한테 전화 안 해요? 나한테? 네. 저번에는 엄마가 전화하던데. 아 수업 끝났냐고? 네. 그거는 너무 늦게 끝날 때. 그거 보고 소름 돋아서 그냥 안 세고 집 가고 있어요. 아, 쌤 전화한 거. 아 그건 너무 늦게 끝났을 때. 그때가 거의 12시 다 돼서 끝났는데 네가 그때 좀 늦었거든. 너도. 그때 한 12시까지 남았어요. 너도. 한 11시 막 4, 50분? 그때 연락 왔어요. 그 전엔 전화 적 없어요? 그 전에는 온 적이 없는데 네가 한번 세고 딴 데 간 적이 있어. 한 번. 아 그때 전화한 어. 거예요 엄마가? 그때 그거를 뒤늦게 엄마가 아셨나 그래. 저 새벽 2시에 들어갔어요. 그때. 아 그건 너무 하죠. 내가 새벽 2시에 보냈다는 얘기 내게 말이 안 되죠. 무슨 학원이 새벽 2시까지 해. 오. 4시 하는 거? 12시는 기본이 지금 끝이었어요. 12시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흥분했어요. 일찍 네가 마치고 한
한 10시 반쯤 끝내고 가. 그리고 12시에 들어가면 12시까지 남았다는 알리바이는 가능하죠, 네가. 쌤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아,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못해요. 물어보면 제대로 얘기는 하는데, 근데 네가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12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안 온다. 그러면 약간 엄마가 이제 수상하게 여기겠죠. 그 전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시까지 뭐 했냐? 애들 만났어요. 그러니까 술 마셨어? 놀았어요. 뭐 하고 놀아? 그 시간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여기 술 먹으러 갔네. 하고 들어갔어요. 학원 문을 따고 들어가? 돌았네. 자, 굳이 학원 나와서 학원 간다고? 자, 걔네 다니는 학원 들어가서 놀았어요. 자 봅시다. 쉽죠? 두 번을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합이 짝수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짝수인 거 다 구하시고 합이 5의 배수인 거 구한 다음에 각각 교집합을 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처럼 여사건을 관찰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 두 눈의 합이 홀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아닌 거를 보는 것도 괜찮죠. 그럼 두 눈의 합이 5배에서 아닌 게 너무 많죠. 이거는 근데 어차피 합이 홀수인 게 그렇게 막 많지가 않은데, 합이 홀수인 거 해봤자 3, 5, 7, 9, 11까지밖에 없지 않나? 그죠? 아, 홀수인 거. 그 중에서 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합이 3, 7, 9, 11인 것만 찾으시면 돼요. 합이 3인 거 뭐? 1, 2, 2, 1 두 개 있죠. 7인 거 1, 6부터 2호 2, 5, 3, 4까지 6개 있나요? 그죠? 1, 6, 2, 5, 3, 4 뒤집은 거. 그 다음에 9인 거는 3, 6, 4, 5 3, 6, 4, 5 두 개 있으니까 4개가 되겠죠. 뒤집은 거. 그 다음에 요거 5, 6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나누기 36 역시 1에서 빼주는 게 낫다. 그래서 조건 두 개 있을 때는 요 드모르간 쓰는 게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물론 교집합해서 빼셔도 상관없다. 가, 그 다음에 19번 여사건의 확률이고, 보시다시피 대놓고 적어도 표현이 있거나 부등식 표현이 있으면 여사건 많이 씁니다. 얘는 적어도 표현이 있죠.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라고 했으니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주는 게 편하겠네. 근데 확률이잖아. 그러면 5라는 게 똑같다라고 놓고 푸셔도 상관없지만 5라는 걸 5, 1, 5, 2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된다라고 해서 그냥 쭉 늘어나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구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6개잖아. 그럼 6팩이죠? 6팩분의 양 끝에 5, 1, 5, 2가 오는 거잖아. 자리 바꿀 수 있죠? 2 곱하기 가운데 있는 거 4가지 나열하는 이만큼을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여사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20번 같은 경우에도 표현 자체는 전형적이죠. 우리가 임의로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는데 3개 이하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으니 3개 이하의 여사건은 당연히 4개 이상이 되겠죠. 근데 4개를 꺼냈을 때 그러면 흰 구슬이 4개 다 나오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9시 4분의 4시 4를 1에서 그냥 빼주면 되죠. 그래서 가끔 여사건을 보면 되게 쉬운데 여사건을 보지 않고 풀려고 경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이하로 흰 구슬이 나온다. 여사건은 흰 구슬이 4개 이상 나온다. 근데 어차피 4개밖에 안 뽑으니까 딱 4개 뽑는 것만 빼주면 되죠. 그럼 분자분모 계산만 하시면 9시 4가 얼마니? 9시 4 얼마냐? 또 기가 막히게 금방 계산하는 애들 있던데. 126. 126. 그럼 답은 아니 보기에 126. 아, 그럼 답이 없는데? 44가 아니라 54인 거. 그렇게 54죠. 아, 이게 54니? 흰 게 5개니? 지금 날 아, 흰 게 5개구나. 미안해. 그러면 차이가 딱 5만큼 나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왠지. 그러네. 5번일 수밖에 없네. 아니, 차이가 5가 되는 게 5번밖에 없네. 나머지는 차이가 5가 아니네. 넘어갑니다. 21, 22 풀고 마칠게요. 21번 풀어보세요. 오늘 원래 앞에 문제가 조금 더 많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이 유쌤의 킥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의 하지 않았니? 우리? 방학 때? 이런 표현은 처음 보죠. 아, 이 표현이 없었구나. 아, 방학 특강 때는 이거 안 쓴다. 맞다. 저도 궁금했어요. 아, 그래? 쌤이 바로 찾나?
아니에요. 이게 틀린다고 발로 차는 거 아니고 그 원래 그 표현 약간 관용적 표현 중에 셰프의 킥이라고 있습니다. 셰프의 킥. 한동안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셰프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약간 셰프 나만의 비법 해가지고 무슨 약간 그들의 약간 독특한 레시피 이런 걸 약간 셰프의 킥이라고 해요. 약간 뭐 이런 거 있죠. 뭐 라면을 끓일 때 마요네즈를 넣으면 맛있다. 막 이지랄 하는 거 있어요. 아니 실제로 맛있어요. 넣으셨어요? 실제로 나쁘지 않아요. 된장 넣는 한 스푼 넣는 것도 나쁘지 않고 라면 레시피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뭐 아무튼 뭐 치즈 넣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흔한 건데 아무튼 뭐 독특한 것들을 많이 우유 넣으면 맛있다. 우유 얘기는 아마 들어봤을 텐데 우유로 라면 끓이면 맛있는 거 몰라? 물 대신에 우유를 넣는 건지 아니면 물로 끓이고 우유를 넣는 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거나 우유로 끓인 라면이 맛있다고 합니다. 되게 풍미가 있대요. 약간 부드럽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로제 파스타 느낌 살짝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셰프의 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약간 패러디했습니다. 원장님은 보자마자 바로 아시던데 우리 원장님 굉장히 교양이 있는 분이세요. 굉장히 교양이 넘치시는 분이라 막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진짜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잖아. 수학충 같잖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굉장히 약간 그런 문과적인 감성이 뛰어난 분이세요. 손정희 쌤은 그 게임 아세요? 손동혁 선생님은 굉장히 이과충이죠. 거기는 극이과충. 교양 따위 없고 게임 존나 좋아하고 잘하고 뭐 수학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어제도 선생님하고 칼바람했습니다. 칼바람했고 쌤로라 적으셨다. 칼바람만 해요. 와이프가 칼바람만 해서 와이프랑 같이 칼바람합니다. 간간히. 랭겜 못하겠어요. 우리 와이프 아무무 잘합니다. 아무무 자꾸 눈덩이 들어가서 혼자서 궁 쓰고 뒤지고 그러는데 모르가나 눈덩이 맞추고 들어가서 궁 못 쓰고 뒤지고 아니면 궁 안 쓰고 조냐 쓰고 내가 옆에서 되게 약간 한숨 쉬면 되게 막 속상해해요. 싸운 적 없어요? 존나 많이 싸웠죠. 원래 여자친구랑 같이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되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여자친구가 고수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고 여자애들이 보통은 더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옆에서 한마디씩 하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아니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해?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좀 못 맞출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사람을 면박을 주냐 뭐 라든지 친구들하고 보이스 채팅 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싫어하길래 나중에 막 이렇게 이상한 거 하면 막 이러고 있으면 되게 또 왜 한숨 쉬냐고 막 아니 한숨도 내 마음대로 못 쉬어? 약간 그래서 갈수록 선생님도 멘탈이 좀 튼튼해지고 우리 와이프도 갈수록 뭐라고 해도 이제 지도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 지도 그냥 욕하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갈수록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같은 라인 가면 안 돼요. 둘이 보띄어 가면 진짜 많이 싸워요. 옛날에 보띄어 갔었는데 힘들어요. 이제는 같이 일반 게임은 안 합니다. 칼바람만 해요. 칼바람 저도 되니까. 랭겜 안 하세요? 랭겜 혼자 하죠. 혼자 하죠. 옛날에 와이프 거 골드 찍어주고 승리의 마오카이 받아주고 막 옛날에 조금 열심히 할 때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자 봅시다. 21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죠. 두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서로 다른 밑줄,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분 집합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서로 같으면 안 돼요, 일단. 그럼 너에서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거를 이름이 없지만 나는 A, B라고 부를래요. 내가 두 부분 집합에 지금 현재 이름이 없거든? 근데 부분 집합에 이름을 붙여도 된다고 그랬지, 확률이니까. 그래서 그냥 붙일게요, A, B라고. 그럼 A, B라는 두 부분 집합으로 된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몇 개였죠? 다시 한번 A, B라는 두 순서쌍을 내가 두 집합으로 된 순서쌍을 만들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였죠? 맞아요. 4의 4승가지예요. 왜 4의 4승이죠? 왜 4의 4승이죠? 이거? 공간 4개인데 4개. 오케이 정답. 자 이렇게 생겼어요.
4개의 원소 입장에서 어디에 속할지를 정하는 방식이 정확히 4개예요. 그래서 4의 4승인데 A, B가 서로 다르다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전체 집합을 4의 4승으로 가시면 사실은 좀 불편해요. 그렇게 잡으면 조금 불편하고 요걸로 잡지 마시고 여기 이걸로 하면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니까 아예 어떻게 가는 게 편하냐면 그냥 부분 집합을 다 찾읍시다. 부분 집합은 2의 4승계죠. 그죠? 그 중에서 서로 다르게 2개를 골랐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16시 2가 되겠죠? 서로 다른 공집합이 안 되니? 공집합이 안 되는구나. 미안. 이렇게. 그럼 전체 가지수는 15시 2가 돼요. 그 중에서 누가 A가 될지 누가 B가 될지를 정해 줍시다. 곱하기 2팩토리얼 해줘야 돼요. 이 상태. 그럼 2개의 집합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두 부분 집합이 서로 소일 확률은 서로 소라는 건 뭐야? 배반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르게 골랐는데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 얼마나 있겠냐는 거야. 즉 여기서 내가 교집합이 없다는 건 당연히 뭐예요? 이거죠. 그죠? 여기가 없어요. 여기 못 들어가요. 그러면 뭐야? 3의 3승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3의 4승 아니에요? 3의 4승이구나. 3의 4승인데 그 중에서도 A, B가 서로 같은 경우는 언제죠? 뭐가 안 되냐면 A, B가 같으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A 또는 B가 공집합인 것도 안 돼요. 요건 빼줘야 돼요. A, B가 같다는 거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없고 A, B가 같은 경우 뭐 있어요? 2의 4승? 어디에 들어가면 A, B가 같죠?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을 수 있죠. 한 가지가 있죠. 뭐? 저 사이. 아니 다 공집합일 때. 고집합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공집합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 군데 원소를 막 집어넣은 게 3의 4승이야. 근데 너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A, B는 둘 다 공집합이면서도 너가 서로 같은 거예요. 즉 이렇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만족하는 게 너가 둘 다 공집합일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너가 공집합일 때도 가능하고 여기가 공집합일 때도 가능하죠. 그죠? 그것들을 다 빼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공집합이면 이렇게 두 군데만 들어간 거죠. 그게 2의 4승이에요.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간 것도 있죠?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간 거 그게 곱하기 2. 그러면 내가 둘 다 공집합인 거는 2번 빠졌으니 한 번 다시 더해줘야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영역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각각 A라는 집합에 대해서 B가 뭐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를 잡아주셔도 가능합니다.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A라는 녀석이 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이것도 많이 쓰는 풀이니까 보세요.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이게 A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럼 A라는 집합은 끝났어요. 그럼 B가 결정될 수 있는 가지수는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개가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지금 내가 A라는 집합에 원소 1개를 집어넣었어. 남은 3개가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서로 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은 못 들어간다고. 예컨대 1을 A에다 넣었으면 얘네만 들어간다고. 그 대신 공집합이 되면 안 되니까 2의 3승 빼기 1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똑같이 NA가 2일 때는 4C 2에다가 2의 제곱 빼기 1가지 되지 않겠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얘가 더 편하죠? 이거 조금 더 어려워요. 방식 자체는 2가지를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22번까지만 22번 풀어보세요. 네, 받으셔도 될까요? 안 돼. 나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거 맞추면 보내줄게. 22번 빨리 풀어. 너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다면. 아니 조용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720) 뭐라고? 720 확률인데? 아야 그런데? 아니 경우수 아니고 아니 경우수 아니야 되게 당황스럽네. 아 뭐야 경우수 기다 약분을 해봐. 참고로 아까 네가 말한 거는 답에 한 글자도 안 맞아요. 여기 있어 그러니까 분수인데 아 그쵸 7도 있고 7도 없고 2도 없고 0도 없다고. 아예 그쵸 답에. 아 그럼 기본이 생겼구만 물리마니까 생각. 22분의 뭐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7도 없고 2도 없고 0도 없다고 하지 않니? 용이 없어? 없어 솔직히 거기서 어떻게 돼? 형님 비슷한 거 나왔었는데 방금. 곱하기 아 그래요? 60 아니야? 맞지? 그쵸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택분을 해야 돼. 지금 하려고. 더하기 꼭 있는데 왜 선택분이냐? 뛰어놓고. 합이 홀수. 그래서 두 자리분의 한 1이에요. 맞아요. 1? 1은 아니에요. 14분의 3이에요. 맞아요. 14분의 3이에요 아니야 그냥 형민이 가서 대신 싸고 와. 소리 잘안 써가지고. 7분의 3 나. 다시 어? 쟤도 아까 7분의 3 나왔었는데. 14분의 3이라고. 아래 뭐두 가지가 있어. 나와? 자 봅시다. 천천히 볼게요. 말이 보는 게 어때? 자 일단 합이 홀수인 거. 야 이거 야 조용히 해봐. 우준이 이거 합이 홀수다를 정확히 해석하면 보내줄게요. 호호홀 짝홀홀 아니 짝짝홀 짝짝홀 이렇게 다 세 개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내가 가르친 표현대로 대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넌 아니 혹시? 2n 더하기 1? 홀수가 홀수된 거. 홀수가 홀수기. 아 홀수가 홀수게. 예. 들어왔어. 가세요.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좀 빨리 드릴게요. 지금 그래 좀 오케이. 자 홀수가 홀수계니까 우리가 가능한 거는 홀수가 3개인가 홀수가 1개인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홀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총 몇 개냐면 5개가 되죠. 그럼 이 5개의 홀수를 어떻게 나눌 수밖에 없냐면 3개, 1개, 1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짝수 입장에서는 빵개, 2개, 2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홀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볼까? 홀수 3개를 먼저 골라서 그들을 한 조로 묶을게요. 그게 5, C, 3이 되고 한 개 남았는데 얘네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곱하기 2C, 1 곱하기 1C, 1 곱하기 2팩분의 1 이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이걸 왜 해야 되냐면 홀수를 3개, 1개, 1개로 나눈 거예요. 2C1을 했을 때 이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지만 B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누고 나면 이제는 이 숫자가 정해진 거거든. 이 숫자도 정해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홀수는 서로 다르고 얘는 이제 3개의 조 자체가 다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럼 여기다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거 곱하기 요거 4C 곱하기 요거 2C. 근데 여기다가는 2팩분의 1을 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너랑 너는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ABC가 있고 D, E인 거랑 ABC가 있고 E, D인 거는 같죠. 이게 같거든. 근데 그래서 2팩분의 1을 했어. 근데 내가
조를 편성을 끝냈어 이렇게. 그럼 이 조와 이 조는 구분이 돼 안 돼 이제는? D랑 E는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을 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체 가지수는 어렵지 않죠? 전체 가지수는 뭐였어요 아까? 3시 아니지 9시3 6시3 3시3 300분의 1까지. 요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됐어요?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